안녕하십니까. 대학전기직업전문학교 유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시험 시즌이 다가와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풀어드릴 문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약간 패턴이 바뀌었다라고나 할까, 새로운 문제가 좀 유입이 되기도 했고요. 기존에 잘 나오던 문제가 싹 빠지면서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고 가시면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두 문제, 세 문제만 나와도 굉장히 도움 되거든요. 얼마나 반가워요, 알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여기서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많이 도움 되실 거니까 시험 문제 잘 보시고, 이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7시 이후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시작하기 전에 깨알 홍보 한번 할게요. 우리 실기 과정을 보면 실기 과정이 되게 많아요. 주말 혼합반, 저녁반은 주말 혼합반, 그 다음에 주말반, 그 다음에 평일 오전반. 평일 오전은 두 반이 있어요. 홀짝. 짝수반, 홀수반. 2교대는 이 반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저녁반은 주간 근무하시는 분이 듣기 좋겠죠. 주말반은 토일 하시는데,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은 주말에 못 나오신다고 그런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저녁반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비부담은 전국 다 똑같습니다. 45% 들어가죠. 수강료가 65만 원이니 저희는 한 30만 원 정도 드는데, 과정마다 학원마다 수강료가 조금씩 달라요. 좀 다른 이유는 저희는 96시간을 편성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요 정도는 해야 그래도 한 변에 붙는다. 여기서 저희가 시간표를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은 80시간짜리도 있고 84시간짜리도 있고 요보다 훨씬 적은 수업도 있는데, 그쯤이야 그냥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서 접수비 10만 원 넘게 들어가죠. 시간 한 3개월 또 지연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붙는다는 마음으로 접수하시고, 반이 빨리빨리 마감되니까 합격하자마자 달려오세요. 오늘도 달려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험 보자마자. 그래서 이 마감되기 전에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사이리스터란 반도체 소자를 말하죠. 반도체를 연결해서 여기 전력을 얻어내는 방식인데요. 이 GTO나 SCR이나 트라이악은 다 3단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있는 SCS는 4단자예요. 4단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도 자주 나오긴 했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240 나오는 게 있고 250 나오는 게 있어요. 문제를 잘 적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각각 자기 인덕턴스가 50, 80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60일 때 코일 간에 누설 자석이 없는 경우 가동 접속 합성 인덕턴스. 여기서 가동 접속은 합성가, 이걸 L의 가동이라 한다면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죠. 대입시키면 50 플러스 80 플러스 2 곱하기 60 하니까 250 나오나요? 250, 240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죠. 전등 한 개를 두 개수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그랬는데, 이 전등 한 개를 이 개수에서 전멸하는 게 무슨 스위치? 3로 스위치예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전선 배선하는 것부터 해서 이게 무슨 스위치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조금 흐릿해요. 그죠? 요게 이제 전선 가닥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선 3개면 3가닥, 2개면 2가닥을 뜻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원에서 전등으로 전원 2가닥 들어가잖아요. 2가닥. 그럼 2가닥인 건 얘하고 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이 전등에서 스위치 간에도 접속이 돼 있죠. 그리고 스위치와 스위치 간에도 접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등에서 스위치를 2가닥 가고 2가닥 가고 얘들끼리도 접속이 돼 있으니까 여기 3가닥, 3가닥, 2가닥이 정답이죠. 시험 잘 나오죠?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합성조항 구하는 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요. 기존에 잘 나왔던 문제는
두 개 병렬에 전체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는 그것도 있지만 이번엔 그 문제 빠졌고요. 얘는 말로 이제 설명되어 있네요. 5옴 저항 4개, 10옴 저항 3개, 그 다음에 100옴 저항 1개가 모두 직렬이라면 합성 저항 그냥 모두 더하면 돼요. 5옴 4개니까 5 곱하기 4에다가 10옴 3개, 10 곱하기 3 플러스 100옴 하나니까 그냥 더하면 150옴 나오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시 공사 방법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저압에서만 사용되는 케이블이 있어요. 즉 고압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이 여기서 꼭 하나씩 끼어 들어간 게 있는데, 고압용은 뭐냐면 CD. 자, CD 케이블. 얘는 컴바인 덕트 케이블이라 해서 요거는 고압에만 사용되고, 또 저압에만 사용되는 케이블이 있죠. 뭐예요? MI. 무기질 절연이라고도 하죠. MI 케이블. 요것만 구분하시면 충분히 답 찾을 수 있어요. 전혀 헷갈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4번이 정답이죠. 4번. 그리고 일종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거는 이동용에만 사용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4번. 자, 금속관 케이블인데 케이블이 자, MI 케이블과 개장된 케이블. 한마디로 CD가 들은 건 다 빼버리면 돼. 이렇게. 그럼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기출에 있는데, 자, 자주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온 문제예요. 자, 전압이 220V, 전류 얼마? 전류 19A 이상이 전류가 전압보다 45도 뒤진대. 이게 역률각이죠. 역률각이 45도. 그러면 유전력 구하는 식이 뭐죠? 자, V, I, 코사인 세타. 자,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삼상하고 헷갈려 하는데, 삼상은 성간전압, 선전류 이렇게 명시를 해줘요. 그냥 전압전류는 무조건 단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V가 220, 전류 15에다가 역률 45도 적용하면 2333 나와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은 비돌극형 동기발전기 단자전압 한상의 전압이 V, 이때 유기기 전력이 E, 동기 리액턴스가 XS, 부하각을 델타라고 했을 때 3상이라 했어요. 자, 기존에 한상을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3상으로 응용해서 나왔어요. 3상이니까 당연히 3배겠죠. 그죠? 그래서 전력 P는 XS분의, 요게 동기 리액턴스, XS분의 3상이니까 3의 V, 2의 자, 사인의 델타인데, 여기 이 델타가 역률각이 아니라 부하각이에요. 아시겠죠? 역률 때문에 코사인 찾는 사람인데 코사인이 아니에요. 부하각이면 사인의 델타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3상이니까 3배. 자, 얘하고 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분명히 역률 코사인 델타 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하세요. 자, 8번 볼게요. 8번은 전동기 자기기동법에서 계좌건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자, 이번에 문제가 제가 바뀌었다고 하는 이유가 문장에 오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뭐, 복원해온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오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기동법인데요. 기가 나빠. 자기기동법을 자기동법이라고 이렇게 오타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됐다는 건 급하게 문제를 많이 변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기동법을 계좌건선을 단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마다 단락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자, 전전압이 개방을 하면 개방단자에 전전압이 다 걸려요. 아시겠죠? 전전압이 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전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감전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단락을 하는 이유는, 자, 이 전전압이 안 걸리게, 즉 전압이 제로가 돼요. 자, 그리고 절연, 파괴, 자, 위험을 방지하겠죠. 그죠? 즉 감전사고 방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죠. 이거 또 뭐 있죠? 단락하는 거 또 하나 있잖아요. CT, 계기용 변류기도 2차 측 점검할 때 항상 단락하죠. 똑같아요. 답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절연 파괴 방지. 다음 문제 볼게요. 자, 9번.
자, 9번은 주파수 60Hz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가 116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전등기의 극수는 하고 물어봤는데, 자, 지금 슬립이 3%고 이 3%일 때 회전자 수가 1164rpm이래요. 그러면 이 문제의 극수를 구하려면 동기 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자,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NS는 P분의 120F고, 자, P로 정리하면 P는 얼마? NS분의 자, 120F인데, 자,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3%면 회전자 수가 1164일 때, 자, 이 회전 속도 구하는 식이 뭐죠? 1 슬립 곱하기 동기 속도 NS죠. 요걸로 NS 구해 주시면 돼요. 1 슬립 0.03이죠. 3%니까. 요거분의 실제 회전 속도 얼마? 1164죠. 요거 계산하면 1200rpm 나오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 동기 속도는 다 이렇게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100단위만 올려주면 돼요. 알겠죠? 1200rpm.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동기 속도는 여기 100단위만 올려서 1200rpm. 그러니까 빨리 풀 때 이렇게 검증은 한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푸시면 좀 빨리 풀죠. 그래서 동기 속도 1200이면 여기다가 대입시켜서 1200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이고 6 나오죠? 6극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다음 중 변압기 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변압기는 감극성이 있고 가극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코일 감극성하고 가극성하고 착각하지 마요. 아시겠죠? 변압기의 감극성은 무슨 뜻이냐면, 자, 변압기 1차 전압이 있고 2차 전압이 있잖아요. 자, 1차 전압, 2차 전압, 요거 나눈 게 바로 전압 변성비죠. 변압기 권수비잖아요. 자, 요게, 자, 2차가 작아지는 전압. 그러니까 고전압, 고압이나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거 뭐라 한다? 감극성이라고. 고압이나 특고압을 뭘로 변성하는 거? 저압으로 변성하는 게 바로 감극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변압기는 다 감극성. 알겠죠? 왜냐하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압을 변전소에서 승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전으로 들어올 때 강압을 시켜요. 강압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아지잖아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낮아진다. 그런데 자, 여기에 자, 뭐라고 돼 있냐? 전압의 극성이 반대면 감극성이다라고 했죠. 이 말이 틀렸어요. 감극성은 맞지만 전압의 극성이 반대가 아니라 전압이 낮아지게 변환이 되면 그게 감극성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다 맞는 말이에요. 병렬운전지 당연히 극성 맞춰줘야 되고요. 삼상도 극성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감극성이 표준으로 사용되죠. 변압기가.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너무 잘 나오는 문제죠. 전선 접속 시 고려할 사항은 그랬는데, 자, 전선은 당연히 전기 저항이 증가하면 안 돼. 한번 끊어졌다 새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은 증가하면 안 돼. 그래서 절연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론상으로 납땜도 해야 되고 테이핑도 4번 이상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절연을 잘해서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자, 전선의 세기는 20%죠. 이게 틀렸죠.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되고, 결론은 이거 같은 의미가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20이냐 80이냐 요거 많이 바꿔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2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 8ohm인데, 자, 요거는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직렬회로잖아요. 그죠? 요거의 컨덕턴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컨덕턴스는 얘를 역수를 취해서 어드미턴스의 실수분을 찾아주면 돼요. 요거 역수가 뭐다? 어드미턴스고, 자, 임피던스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요거의 실수가 컨덕턴스, 허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데, 자, B라는 문자를 쓰면서, 자, 실수가 컨덕턴스, 허수가 서셉턴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만 잘 쓰면 돼요. 혹시 공학용 계산기 없으신 분 없죠? 그죠? 자, 제발 가계부용 가져가지 마세요. 공학용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 입력할 때 6 플러스 콤플렉스로 놓고요. 콤플렉스가 복소수예요. 6 플러스 8i 분의 1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입력하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계산기 눌러보세요. 6 플러스. 자, 허수는 i라는 문자를 쓰는데 우리 버튼에 eng 위에 보라색으로 i 있죠? 콤플렉스 놓고 그냥 그거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어떻게 나와요? 엄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0.06 마이너스 0.08 i 나오죠? 얘가 바로 컨덕턴스예요. 아시겠죠? 얘는 서셉턴스예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3번은 전기자와 계좌건선이 병렬로만 접속이 돼 있는 발전기는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병렬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분권이라고 하죠. 분권 전동기. 분권 발전기.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정전 흡인력은 전압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이거는 시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기출문제 있긴 있어요. 정전 흡인력은 서로 정전 유도가 되면, 즉 콘덴서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전하가 대전이 되잖아요. 여기서 단위 면적당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정전 흡인력인데, 그 식이 2분의 1 입실론 제로 D분의 V의 제곱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두라 했죠. 그래서 2제곱. 몇 제곱에 비례하냐? 2제곱에 비례한다. 1번이 정답이죠.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변전소의 전력기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회로를 분리하거나 또는 계통의 접속을 바꾸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자, 변전소에서 자, 이 차단 능력은 없어요. 고장이나 이런 차단 능력은 없지만 점검할 때, 수리할 때 이때 잠깐 회로를 끊어둔다. 그래서 단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약자 뭐예요는 디스커넥팅 스위치에서 DS라는 문자를 쓰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16번. 자, 16번 문제는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 등의 순간적인 사고로 계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계통에 재투입함으로써 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구간을 단축시켜주는 자, 개전기는 그랬는데요. 요거는요, 낙뢰나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섬락이란 건 뭐냐면 고장이 발생하면 전선이, 자, 낙뢰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전선이 수목에 걸치거나 또는 건물에 걸치거나 이걸 다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락이라고 표현해요. 고장이 발생하면 이 구간만 이렇게 끊어놔요. 차단을 시켜놔요. 이 구간만. 그러고 나서 고장이 복구가 되면 다시 투입을 시켜요.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투입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재폐로라고 하죠. 그죠? 다시 재짜예요. 다시 닫아준다. 이런 뜻의 재폐로 개전기.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17번. 자, 보극이 없는 직류기의 운전 중 중성축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자, 중성축 위치가 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자속 때문에 그래요. 자속. 자, 자속이 있으면 어쨌든 중성축은 감자, 증자 이런 현상 때문에 중성축이 이동을 해서 보극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무부하라면 자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축 이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볼까요? 자, 18번은 슬립이 5%, 저항 R2가 0.1 옴입니다. 오타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전동기의 등가 저항 R2는 몇 옴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건 슬립이 5%이고 자, R2 저항이 자, 0.1옴일 때 등가 저항, 그러니까 2차 저항이 0.1이면 등가 저항 R2는 어떻게 구하냐? 슬립분의 자, 얼마? 1- 슬립 곱하기 자, R2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요거 한 번 더 정리하면 슬립분의 1- 1이죠.
그죠? 요거에 R2. 근데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 슬립이 5%니까 소수점 0.05보다 1 마이너스 1 곱하기 R2 0.1이죠. 요게 20이죠. 자, 20에서 1 빼면 19죠. 19에다 0.1 곱하면 얼마? 1.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그랬는데요. 자, 우리 변환하는 장치 중에 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건 정류기라고 해요. 아시겠죠? 정류기. 그 다음에 직류를 반대로 교류로 변환하는 건 뭐라고 해요? 인버터인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역변환 장치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정류기가 순변환 장치고 얘가 역변환 장치.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변환한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은 직류발전기 전기자의 주된 역할은 그랬어요. 이 전기자는 계자 사이에 원통형 도체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전기자인데 거기서 뭘 하냐? 얘가 회전하면서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수직으로 딱딱 끊어주면서 뭘 발생시켜요? 전기자가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되겠네요. 자, 21번 볼게요. 자, 21번은 무브와 직류 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 무엇을 조정해야 되는 건데 자, 무브와 직류 발전기의 자, 단자 전압, 즉 기전력은 어떻게 계산되죠? 기전력 E가 K, 파이, N이에요. 여기서 이 자속을 변화시키면 기전력이 변화되겠죠. 자속을 변화시키는 게 무슨 저항? 계자 저항이죠. 그러니까 계자 저항하고 자속은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 얘를 증가시키면 자속이 감소하고 얘가 감소하면 자속이 증가해서 기전력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게요. 자, 22번은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전기자 건선법 여러 가지가 있죠. 고상권, 이층권, 분포권, 단절권, 그 다음에 자, 중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닌 게 몇 번? 전층권 3번이 정답이죠. 자, 23번 볼게요. 자, 제가 이번 시험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쿨롱의 법칙, 전하간에 작용하는 힘, 자극간에 작용하는 힘이 자, 식 자체가 어려워서 잘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둘 다 동시에 나왔더라고요, 문제에. 그래서 자, 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진공 중에 10 마이크로 쿨롱과 20 마이크로 쿨롱의 점전하를 1m 거리를 두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이건 정전력, 즉 전하간에 작용하는 힘. 자, 상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고 R의 제곱분의 Q1, Q2죠. 자, 대입시킬게요. 9 곱하기 10의 9승 거리 몇 메타? 1m 1의 제곱. 자, 전하량 마이크로 환산해 주셔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식 쓰고 나서 계산기 눌러도 되지만 상수만 잘 찾아볼게요. 상수 얘들은 상수 영향 안 미치잖아. 얘만 상수 작용하죠. 18이죠. 그죠? 그래서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 4번이죠. 자, 24번. 자, 24번도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 이거는 꼭 나온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어요. 에너지 W는 두 가지 식이 있어요. 2분의 1 QV가 있고 자, 2분의 1 CV 제곱. LI 제곱은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고 콘덴서는 2분의 1 CV 제곱. 자, 에너지는 특징에 무조건 2분의 1 붙여줘야 된다. 알겠죠? 자, 얘는 보기로 나온다면 얘는 식으로 계산하거나 V로 정리하거나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죠. V로 정리한 거. 자, 여기다 적용해서 에너지 계산하시면 되고요. C가 얼마? 1 마이크로 10의 몇 승? 10의 마이너스 6승에 V가 30kg죠. kg 10의 3승의 제곱하면 약분 902로 나누면 450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자, 이거 이용해서 V를 구하는 문제도 보기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죠? 자, 2분의 1 C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자, E는 W에 곱해지고 C는 나눠지고 이게 V 제곱이잖아요.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으로 이렇게 루트를 취하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려우면 EW라도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그죠? E가 더블이잖아요. 이렇게 꼭 구분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5번. 자, 25번은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자,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요. 자,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불변이에요. 얘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2차 측 저항을 2배로 했을 때 외부 저항은 비례하죠. 그때는 2배로. 외부 저항이 아니라 이건 최대 토크잖아요.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6번. 자, V결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V결선. 자, 실망시키지 않고 꼭 나왔죠. 2문제 나왔어요. 자, 26번 보시면 한 대 용량이 100인데 VV 결선에서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면 삼상 용량 V결선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 무조건 루트 3 곱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00 하면 173.2가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 자, 이것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변압기 주탱크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설치하는 계정기. 자, 변압기는 권선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름이 열이 나면 여기서도 증기가 발생하죠. 유증기예요. 유증기를 검출하는 게 뭐다? 부후울즈 계정기죠. 얘는 어디다 설치한다? 자, 탱크와 콘서베이트 사이.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자, 사용전압이 고압과 저압인 가공전선을 병가했다 그랬죠. 자, 병가가 이런 의미예요. 서로 다른 크기의 전압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했을 때 이걸 뭐라 한다? 병가라고 하죠. 이때 병가는 자, 이게 전주면 자, 이런 시가지는 별로 없는데요. 자, 약간 시외로 빠지면 이게 왕금이에요. 그죠? 왕금이 2~3개씩 돼 있는 게 있어. 이렇게 암타이가 시설이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애자를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시설이 된다면 항상 저압을 밑에다. 왜? 지표면하고 가까울수록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전압을 밑으로 시설하죠. 높은 전압을 위로 시설하죠. 그죠? 자, 이걸 병가라고 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저압과 고압 사이 전선 이격거리가 있어요. 전선 이격거리 몇 cm? 50cm 이상 이격을 해야 돼요. 이 중에 고압이 케이블이면 30cm. 아시겠죠? 이렇게 50 꼭 기억해 두시고. 29번. 자, 이 문제도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무조건 나온다 했어요. 자, 기전력이 1.5V 전지 5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부하장 2.5옴, 그 다음에 전류를 구하라. 전지 내부장이 0.5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지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잖아요. 그죠? 자, 옴의 법칙 뭐예요? I는 R분의 V죠. 이때 R이 내부저항과 부하저항인데 내부저항이 전지 자체 저항 5개면 5배 곱해야 돼. 자, 전압도 여기다 5배 곱하면 돼요. 요거는 부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지 내부저항과 기전력의 5배 할 것. 알겠죠? 그리고 숫자가 항상 바뀌어 나와요. 답만 내지 마세요. 꼭 옴의 법칙에 적용하세요. 5 곱하기 내부저항 0.5죠? 여기다 플러스 부하저항 얼마? 2.5네요. 요거 분의 5 곱하기 1.5V 전지전압. 계산하면 5분의 7.5, 1.5 암페어 나오죠? 그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30번 문제는 다음 중 접지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접지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중에
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상전압 발생 방지. 그죠? 그 다음에 대지전압 상승 방지. 감전사고 방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고장을 감지라는 걸 뭐라 하면 개전기라고. 개전기에 전류를 확보를 해야 돼요. 고장 전류가 바로 개전기, 고장 전류. 고장 전류가 개전기로 들어가는 전류고, 이게 감지를 해서 차단기로 동작이 되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 다 맞아요. 자, 전기 공사비 절감이다 그랬는데 전기 공사비는 접지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죠? 안전을 위해서 접지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